어제 이제 정적 할당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왜 이런 식으로 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짜볼게요. 왜 이렇게 짤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렸죠. 왜냐면 고객이 몇 명 입력할지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메모리는 언제 결정이 돼야 된다? 프로그램 실행 전에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정적 할당이, 그러니까 메모리 정적 할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저 짜볼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include 여기다 std 참고로 이거 이렇게 짜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걸 맨 위로 올리고요. 자, int 사이즈도 맨 위로 올리고 여기다가 while 한 다음에 true라고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무한 루프죠. 그죠? 무한 루프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내가 이제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저는 이거 500으로 잡을게요. 잘못 입력하게 되면 계속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대로 입력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해가지고 반복문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집요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해볼게요. 스캔F. 자, 이거는 요거 가져오면 되겠죠. CRT. 요거는 맨날 외운다고 해도 잘 안 외워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외우면 되겠네요. 자, 요거 있으면 돼요. 자, 실행. 자, 그러면 지금 500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600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제 역슬래시 안에서 이건 무시하시고요. 700, 800 계속 입력해도 끊임없이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5만 해볼게요. 5.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집요하게 물어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홈을 돌리면 되겠죠. 사이즈 만큼 뿔뿔. 자, 프린트프에서 어떻게 퍼센트 D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받겠죠, 그죠? 저는 여기다가 i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0번째로 입력을 받아도 되는데 그냥 1번째, 2번째로 받는 게 좀 더 낫겠죠? 그 다음에 scanf에서 %t. 자, 얘는 어디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500자, 500 숫자 500개 입력할 수 있도록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배열문법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쓴다? ARR에 i번째 이렇게 쓰는 i번째가 아니죠. 그렇죠. i번째죠.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포인터 문법으로 쓰게 되면 ARR 플러스 i번째가 있는 거예요. 얘랑 지금 완전히 같은 거죠. 저는 이번에는 포인터 문법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했으면 출력을 해야겠죠. 프린트프 여기다가 숫자 출력 이렇게 쓸게요. 숫자 출력. 자, 여기다가 int i는 0, i는 어디까지? 사이즈까지 i 뿔뿔. 자, 프린트프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퍼센트 D번째 숫자 t i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배열문법으로 써볼게요. 여기서는. 자, 얘도 뭐랑 똑같은 거예요? AR 플러스 I랑 똑같은 거죠. 요 똑같은 문법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관리할 숫자가 4개예요. 그러면 딱 4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하라 하죠. 1, 2, 3, 4. 그러면 정확하게 1, 2, 3, 4가 이렇게 나와요. 뭐 원래는 이게 0번째가 맞습니다. 인덱스로 들어가는 거니까 0번째로 일단 해볼까요? 0번째로. 왜냐면 우리는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이니까,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0이 첫 번째니까 이렇게 0, 1, 2, 3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800 입력해도 1000 입력해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정해놓은 게 500이기 때문에 500 이하로 입력할 때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결과적으로 왜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냥 1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다 정적 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로직은 메모리 견적이 가능해야 한다. 자, 참고로 이거는 C 언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C 언어, 파이썬, 자바 뭐 그런 것들 모두 다 메모리 견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견적이 가능해야 뭘 한다고요? 지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한다 했어요? 운영체제가 관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적 자체가 안 되면 뭐예요? 메모리를 할당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요즘 부모님한테 용돈 받나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때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를 만나요. 아니면 어떤 오늘 대외 활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어디 뭐 여행을 가야 돼요. 등등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에 뭐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다음 달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다 했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당연히 머리를 엄청나게 쓰겠죠. 내가 얼마를 쓸 건지 사실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고민 끝에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 달라, 용돈을 얼마 달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왕창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요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살아가는데 최소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 비용. 그러면 그거는 뭘로 받는다? 용돈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를 받는데 그건 뭐다? 신용카드. 요즘은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일단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신용카드를 자식한테 주는 일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 중에 가끔씩 부모님이 신용카드 줘서 그거 쓴다고 하는 친구들 몇 번 봤는데 사실 이제 뭐 많이 없죠. 근데 일단은 신용카드를 부모님한테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부모님한테 도대체 이번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받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즉 내가 살아가는데 최소 비용은 그냥 용돈으로 처리하고 혹시라도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긁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바꿔볼 거다. 이거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예요. 정적 할당이 아니라 동적 할당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요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한테 일단 딱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지 않고 딱 한 번만 물어봅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죠. 자, 코드가 이제 좀 더 깔끔해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AR라는 뭐예요? 얘는 포인터 변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리킨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공간이 없어요. 얘는 근데 뭘 할 수 있죠? 어떤 공간이라는 걸 가리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얘 자체가 공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숫자를 저장할 수 있다 없다? 뭐 이 녀석은 숫자를 저장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거 자체만으로는 숫자를 저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10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400바이트를 긁어와야 되잖아요. 4 곱하기 100이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선 긁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게 뭐다? 카드로 긁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몇 바이트 긁으면 돼요? 여기서 100을 입력하면 당연히 인트 하나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00바이트를 여러분들이 긁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다? 말록이죠. 말록. 사이즈 오프 인트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이즈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건 뭐예요? 말록이 뭐라 했어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그죠? 메모리 공간이에요. 메모리를 얼로케이트가 뭐예요? 할당해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오프 하면 얘가 4고 여기는 이제 만약에 100을 입력하면 1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0바이트인 거예요. 그러면 400바이트의 시작점의 주소를 얘가 ARR이 품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출력이 가능한 건데, 근데 이걸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include sd lib 요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말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얘 없으면 못 써요. 자, 근데 이제 요걸 실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동적 할당을 이용해가지고 말록, 즉 말록을 쓰게 되면 메모리가 어디서 잡힌다고요? 이거 참고로 컴퓨터공학 나오시는 분들은, 학교 가는 분들은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에 이제 스택이 있고 여기 힙이잖아요, 힙. 그래서 메모리라는 거는 밑에 스택이 있고 위에가 힙이에요. 뭐 그 위에 사실 뭐 다양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스택 지역은 정말 빡빡하게 굴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가 실제로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트 4개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택이 바로 그런 공간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갑자기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갑자기 500바이트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스택에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거?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택은 딱 메모리가 딱 한 번 정해지면 고정적이에요. 고정 메모리예요. 고정 메모리.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맥스 사이즈를 500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500만큼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중에 절대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고정 메모리입니다. 고정 메모리. 그런데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어요. 얘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 전에 메모리가 일단 할당되어야지만 프로그램이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록을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100을 입력해요. 그러면 400바이트를 만들어주는데 어디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힙이라는 지역은 스택과 달리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얘는 랜덤으로 공간이 할당됩니다. 랜덤으로. 그래서 이 녀석이 어쨌든 400바이트, 즉 400만큼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힙이라는 지역에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만들어주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웹 개발자를 가실 분들은 자바를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바국이라서. 뭐 내가 소프트웨어, 뭐 AI 쪽이냐 인공지능 그쪽으로 가면 당연히 파이썬이 강세기 때문에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 거고, 웹 쪽으로 가게 되면 자바를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바에는 뭐가 있냐면 객체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파이썬에도 객체 지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객체라고 하거든요. C 언어에선 객체라고 하지 않지만 이런 이제 객체라고 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힙에서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공간 할당이 스택이랑 관련이 없는 아주 먼 나라 힙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스택이랑 굉장히 멀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 멀면 못 쓰잖아요. 현실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뭐 배웠어요? 그래서 배운 게 포인터 변수를 배운 거예요. 포인터. 자, 포인터 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예요? 8바이트짜리 ARR이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주소를 얘가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400바이트면 400개예요. 그런데 자,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못 받는다? 무조건 한 개예요. 한 개. 그렇기 때문에 얘가 400개의 주소를 전부 리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예요. 프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파트 400채 관리한다 해도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소 몇 개만 외우면 된다? 당연히 하나만 외우면 그 400개 아파트 다 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시면 얘네들이 다 뭐예요? 이거 공간 하나가 다 인트들인 거예요. 인트들. 인트 하나, 인트 4바이트짜리 공간인 거죠. 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주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결국에는 들어가 있는 거는 400바이트의 시작 100이라 했을 때 400바이트짜리의 시작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말록 쓰려면 뭐 써야 된다고요? 요거 반드시 쓰셔야 돼요. 가끔씩 돌아다녀 보면 요거 안 써가지고 오류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러면 제가 입력해 볼게요. 자, 이제는 한 번만 물어본다 했습니다. 4라고 입력해. 4 많이 입력하면 계속 입력해야 되니까. 0번째 100, 200, 300, 400. 자, 깔끔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고객한테 몇 명 입력할래요? 뭐 끊임없이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자,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고, 제가 만약에 7000 입력하면 얘가 받아줄까요? 받아줍니다. 7000 입력해도 얘가 잡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8000바이트 잡히는 거예요.
자, 28,000바이트 잡게 되면 별로 좋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끌게요. 그래서 얘는 언제 어디서나 말하면 공간이라는 걸 창출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대학 졸업하면 보통 신용카드를 만들 텐데 신용카드를 만들고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대출을 받았으면 갚아야 돼요. 그렇죠? 신용카드는 대출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신용카드를 썼으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풀이라는 걸 적어줘야 돼요. 풀이. 내가 이 카드, 그러니까 즉 내가 이 돈 다 썼으니까 돈 갚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록을 5번 했다? 그럼 풀이는 무조건 5번. 6번이면 6번. 말록을 1번 했다 하면 무조건 1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느린 것 같은 그런 기분 혹시 받은 적 있나요? 뭐 요즘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메모리를 받아두고서 적절할 때 해제를 안 하게 되면 컴퓨터가 좀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온라인 게임을 해요. RPG 게임을 한다 해볼게요. 뭐 요새 메이플 스토리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메이플 스토리가 있다 했을 때 아이템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템 창에 엄청나게 많이, 그죠? 근데 아이템이 사람마다 6만 개인지 8만 개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아이템이 좀 굉장히 많아요. 한 8만 개 정도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말록을 이용해가지고 아이템의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아이템 창을 끄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로직을 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아이템 창을 몇 번 껐다 키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 즉 그 공간, 즉 국고 자체가 다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록이라 해서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의 공간은 일단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램이 뭐 4기가면 4기가, 8기가면 8기가, 16기가면 16기가. 램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그 램에서 그 공간을 깎아먹는 거라 보시면 돼요. 뭐 얘가 이렇게 했다 해서 말록이 막 공간 창출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깎아먹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 창을 몇 번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해서 점점 카드로 긁긴 했는데 뭘 안 한 거죠?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파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갑자기 팍 하고 꺼지는 경우 본 적 있죠? 그런 경우가 바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 그런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인트, 뭐 에이지 뭐 이렇게 코드를 짜죠. 정적 할당은 여러분들 왜 정적 할당인 거예요? 말 그대로 정적이기 때문에 정적 할당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자,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사이즈가 정적이기 때문에 정적 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이 프로그램이 5만 번 실행해도 얘는 결국에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적 할당의 좋은 점은 뭐죠?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운영체제한테 4바이트 달라고 안 해도 얘가 이거 보고 알아서 메모리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하면 4바이트가 알아서 박혀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메인 함수는, 그러니까 함수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로 메모리가 반납된다 했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자동 반납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자동 반납. 그러니까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해제할지 그거를 여러분들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정적 할당할 메모리 해제가 자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 다 썼으면 이거 다 썼어요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이 좋은 거예요? 수동이 좋은 거예요? 요즘 모바일 게임 보면 다 자동 사냥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 사냥이 편해요? 수동 사냥이 편해요? 사실 하는 면에서는 자동이 편하죠. 그렇죠? 뭐 게임 액션 측면에서 수동이 재밌긴 한데 어쨌든 편한 걸로 따지면 자동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이 더 좋은 걸까요? 자동은 뭐가 안 돼요? 세밀한 컨트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수가 수명이 함수 끝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함수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수명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동적 할당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뭐 정적 할당이에요, 동적 할당이에요? 얘는 정적 할당이에요. 얘가 가리키는 땅이 16평.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게 있죠.
자, 이것도 뭐예요? 자기가 얘도 가리키는 대상이 16평짜리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두 개는 똑같지만 얘는 뭐예요? 스택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 얘는 힙에서 메모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안 된다 했죠? 요런 경우가 안 된다 했죠. 인트 사이즈가 있을 때 뭐 사이즈가 4예요. 예를 들어서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안 된다 했습니다. 왜 안 된다 했어요? 자, 참고로 이걸 여러분들 REPL IT에서 돌리면 이거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C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거 안 된다 했어요. 문법적으로 아예 막아놨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C 표준에서는 왜 이게 가능한지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궁금하면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서도 어차피 비주얼 스튜디오를 거의 쓰기 때문에 그게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가능해요. 왜 그러면 이건 안 되고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콕 집어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체제가 찾아왔어요. 그럼 얘한테 몇 바이트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운영체제라 생각하면 이런 녀석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을 때 얘한테 몇 바이트 줄래요? 계산이 가능한가요? 계산 불가능해요. 왜요? 지금 프로그램 실행 전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이즈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4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는 얘가 요 값이 사이즈라는 변수의 값이 4인지 5인지 몰라요. 왜요? 이 인트 사이즈의 값이 할당되는 때는 언제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실행 후에 인트 사이즈의 4가 할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체제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프로그램을 도대체 이딴 식으로 짜놨냐? 왜 얼마를 달라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돼야 안 돼요? 사실 그러면 이것도 실행해봐야 사이즈 값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체제가 이걸 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얘 몇 바이트? 얘 4바이트죠. 인트 사이즈. 그죠? 얘 4바이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8바이트죠. 포인터 변수니까. 그러면 4. 그 다음에 얘도 8, 12바이트죠. 12바이트. 그러면 12바이트만 줘서 일단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겠죠. 일단 이거는 몇 바이트예요? 4, 4, 16이니까 16바이트인데 아니 나는 16바이트 필요한데 왜 나한테 왜 총 28바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12바이트만 줘가지고 돌려보냈을까? 왜냐면 얘가 4바이트고 얘가 8바이트니까 12바이트인 거잖아요. 얘는 공간 몇 개? 16바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견적을 내린 거예요? 그냥 12바이트만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공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딱 되고 나서 얘가 실행이 되겠죠.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니까.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 얘는 알아서 운영체제를 찾아가요. 그거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있는 인트, 즉 지역 변수, 요 안에 있는 요 변수만 여러분들이 세면 되는 거예요. 즉 인트에 대해서 견적을 내릴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일단 요것만 보면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하고 이 말록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실행 후에 본인이 알아서 운영체제를 찾아가서 그만큼 필요한 메모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공간 할당하고 하는 건 이제 누가 한다? 이 녀석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녀석. 그냥 신용카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썼으면 무조건 뭐라 해야 된다고요? 프리해가지고 이렇게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안 하면 메모리 누수 생깁니다. 자체 프로그램 잘못 만들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동적 할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